여러분, 혹시 3PL 업체에 견적 물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희 루프라에게도 다양한 이유로 많은 문의가 들어오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생각들 한 번쯤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견적서를 받았는데 이게 싼 건지 비싼 건지 도무지 판단도 안 되고, 받은 견적 중에 제일 싼 곳으로 골랐다가 나중에는 숨은 비용을 더 내는 건 아닌지, 이 업체가 내 상품을 제대로 관리를 해줄지, 애초에 내 사업 규모에 3PL이 맞기는 한 건지, 처음이라 뭘 물어봐야 할지도 모르겠고 답답한 이런 문제들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제일 싼 견적 하나만 보고 별 생각 없이 정하시는데,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3PL 업체를 고르는 기준을 확실하게 잡으실 겁니다. 견적에서 진짜로 봐야 할 게 뭔지, 싼 게 정말 싼 건지, 그리고 잘못 골랐을 때 어떻게 갈아타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알아볼게요. 처음에 말씀드린 그 막막함들 파고들고 보면 딱 세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첫째, 3PL을 언제부터 써야 하는지. 둘째, 합리적인 견적이 정말로 합리적인 건지. 셋째, 싼 견적이 찐으로 싼 건지. 이 세 가지만 풀리면 3PL 고르는 게 훨씬 더 쉬워져요. 자, 그럼 이 세 가지를 하나씩 풀어볼게요. 첫째, 도대체 언제부터 3PL을 써야 하는 걸까요? 이 질문을 하시는 분들은 거의 똑같이 물어보는 것 같아요. 택배 출고량이 어느 정도 돼야 바뀌어야 하나요? 매출이 얼마쯤 돼야 바뀌어야 하나요? 근데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숫자랑은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하루에 뭐 50건이 나가도 직접 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하루 500건이 나가도 직접 하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그러면은 진짜 기준이 뭐냐? 의외로 단순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공간에 대한 기준입니다. 지금 사무실이든 창고든 물건을 쌓아놓고도 포장할 공간이 여유가 있다면은, 그럼 뭐 굳이 서두를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직접 하셔도 돼요. 공간 여유만 있으면 뭐 아직 때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물건은 계속 들어오는데 놔둘 데가 없다? 공간에 대한 한계가 왔다. 한계가 올 것 같다. 그럼 아마 결정을 내려야 하는 때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아마 이 갈림길에서 딱 두 가지 선택길이 있는데요. 하나, 더 넓은 사무실이나 창고를 구해서 뭐 직접 포장을 한다. 둘, 3PL에 맡긴다. 먼저 넓은 데로 옮겨서 직접 하는 거, 장점은 분명합니다. 내 물건을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내가 직접 관리하니까 마음이 정말 편하죠. 익숙하고요. 근데 단점은 안 보이는데 좀 숨어 있는데, 바로 비용입니다. 임대 비용은 눈에 보이는 비용이고요. 진짜 무서운 건 따로 있어요. 공간을 넓혀도 포장은 직원이 하든 대표님이 직접 하잖아요. 그 포장하는 시간 때문에 결국 중요도가 높은 일들을 못하게 됩니다. 중요도가 높은 일인 뭐 신상품을 기획을 하고 소싱을 하고 광고 소재를 만들고 매입 비용을 줄이고 구조를 짜는 등 매출을 늘리거나 회사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말해요. 게다가 택배 포장은 좀 하다 보면은 완전 육체 노동이라고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하루 종일 서서 택배를 포장을 하고 나면은 진이 다 빠져가지고 이제 책상에 딱 앉으면 정작 머리가 안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에는 손이 안 잡혀요. 그러니까 직접 포장하겠다는 거는 제 생각에는 매출을 만들 시간이랑 체력을 계속 포장에 넣겠다라는 생각인 것 같아요. 반대로 3PL에 맡기면 공간에 대한 걱정도, 포장에 대한 노동에 대한 걱정도 좀 벗어나는 편인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넓은 사무실을 구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만들어낸 시간이랑 체력을 매출 열리는데 그대로 다 쓸 수 있고요. 이게 확실히 가장 큰 장점이죠. 물론 3PL도 단점은 있습니다. 돈이 들고, 이 돈이 드니까 좀 뭔가 비용이 많이 든다는 느낌이 또 좀 들고, 나보다 내 제품을 잘 아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불안하고, 그래서 뭐 맡긴다고 하더라도 어디로 맡길지 정말 고민이 많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잘못 맡기면 맡기지 않는 것보다 못하니까. 근데 그건 3PL을 쓸지 말지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3PL을 고를지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두 번째, 세 번째에서 알려드릴게요. 두 번째,
합리적인 견적이 실제로도 합리적인지. 우선 싸면 좋죠. 완전 땡큐죠. 저라도 3PL 알아보는 입장이라면 당연히 제일 싼 데부터 찾아볼 것 같아요. 근데 싼 게 비지떡이라는 속담이 있듯이 실제로 싸다고 다 좋은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게 가장 합리적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3PL은 나름의 판도라 상자라고 생각을 해요. 계약하기 전까지 업체가 내 물건을 어떻게 다룰지 절대 알 수가 없거든요. 하지만 계약 후에는 실제 출고량이 많지 않으면 그때부터 슬슬 우선순위가 좀 뒤로 밀리기 시작해요. 이유는 출고량이 곧 3PL의 매출로 직결되기 때문인데 매출을 더 많이 내주는 업체가 당연히 우선순위가 될 거고 그 우선순위가 높은 업체일수록 관리도 더 잘 될 겁니다. 반대로 매출이 작은 업체는 자연스럽게 후순위가 될 거예요. 이 이야기는 저희 루프라를 이용하는 몇몇 화주분들이, 몇몇 고객분들이 이야기를 해주셨던 실제 예시예요. 이전 3PL에서는 뭐 그런 대우를 받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싼 게 비지떡이라는 말이 딱 맞아 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장 견적은 싼데 입고 후에 내가 받는 대접까지 합치면 하나도 합리적이지 않죠. 그럼 계약 전에는 이 판도라 상자를 한번 열어볼 수는 없을까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 생각에는. 일단 기본 중에 기본인 WMS나 OMS 등 창고 관리 시스템을 쓰는 곳인지 확인을 해야 하고요. 간혹 시스템을 안 쓰고 수기로 운영을 하는 업체가 있는데 혹시 그런 곳이라면은 좀 고민을 한번 해봐야 할 것 같아요. 내 재고가 실시간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시스템만 있다고 끝은 아니에요. 시스템이 있어도 작은 셀러는 후순위가 되는 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응대를 숫자로 약속하는지 한번 보시는 걸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일 잘 챙겨드려요. 이런 말들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계약 전에는. 대신 평균 응대 몇 분 이내 뭐 이렇게 대답을 구체적으로 하는 업체는 좀 좋은 업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이런 것들이 진짜 이 업체가 이 CS를 잘 응대하겠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죠. 자, 세 번째입니다. 그 싼 가격이 진짜 싼 가격이 맞을까요? 추가 비용은 정말 없을까요? 3PL 견적을 받아보면 맨 앞에 적힌 그 출고 단가가 있거든요. 그 출고 단가는 거의 웬만해서 다 비슷비슷해요. 뭐 많게는 뭐 1,000원, 2,000원까지 차이 나는 것도 없고요. 물론 뭐 건수가 많아지면 100원, 200원 차이가 엄청 크지만 아마 실제로는 그렇게 견적에서는 차이가 안 날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견적서를 여러 개 받아놓고 단가가 비슷하네. 그럼 제일 싼 데로 가야지. 라고 바로 결정을 좀 할 거예요. 그게 제 생각에는 함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돈은 그 단가가 아니라 견적서에 잘 안 보이는데 뭐 숨겨놓거나 나중에 정산서에 포함을 시키거든요. 그게 대표적으로 합포장비라는 건데요. 합포장이 뭐냐면 고객이 한 번에 2개씩 주문할 수도 있고 3개씩 주문할 수도 있는데 그걸 한 박스에 넣었었을 때 넣는 합포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추가금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요. 보통은 2개째부터 품목당 100원에서 200원씩 이렇게 붙거든요. 뭐 그렇게 붙어봤자 얼마나 차이가 나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한번 계산 한번 해볼게요. 한 달에 3,000건 나가는 셀러라고 가정을 하면 택배비는 똑같다고 치고요. 그 3,000건 중에 2개 이상 시킨 다품목 주문이 60% 이상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1,800건이죠. 여기에 품목당 150원만 붙어도 1,800건이면 1년에 한 달에 27만 원. 1년이면 324만 원이에요. 분명 견적서를 받았었는데 단가는 똑같았는데 1년 뒤에는 324만 원을 더 낸 거죠. 이게 진짜 무서운 거는 이게 324만 원이 고정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매출이 줄어들 수도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늘 매출이 늘어났으면 하는 바람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3,000건에서 5,000건이 될 수도 있고 10,000건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러면은 하포장비도 같이 불어납니다.
잘 팔릴수록 더 내는 거죠. 말하자면 내 성장에 세금과 같은 구조가 이제 붙는 거죠. 문제는 이 합포 장비가 견적 단계에서는 잘 안 보여요. 그리고 그렇게 크게 관심을 안 가져요. 왜냐하면 대표님이 본인 주문 중에 납품목이 몇 퍼센트인지를 보통은 모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단가만 보고 싸다 결론을 내리는 거죠. 업체 알아볼 때 내 주문 구성을 이제 얘기를 하고 이걸로 토대로 총 비용을 계산을 해달라고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하포 장비가 붙어 있는지, 붙으면 얼마인지 꼭 물어보시고요. 참고로 루프라는 하포 장비가 0원입니다. 2개를 싸든 5개를 싸든 추가비를 받진 않아요. 그러니까 뭐 대표님이 팔수록 이 300만 원에 대한 비용이 더 벌어지는 거죠. 뭐 이거 가지고 루프라로 오세요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냥 쓰고 계신 견적서에 아니면 쓰고 계신 업체에 하포장 비용이 있는지 없는지 체크하시면 됩니다. 내용을 정리하면 3PL은 출고 몇 건이 아니라 공간이 한계가 왔을 때 쓰는 거고요. 좋은 곳은 제일 싼 곳이 아니라 문제가 생기면 빨리 잡아주는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진짜 싼 거는 특정 단가가 아니라 전체 비용을 다 합친 총 비용이 싼 곳이 싼 곳이고요. 이 세 가지만 잘 챙기면 적어도 호구 잡힐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까지 다 듣고도 마음 한구석에는 이런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맞는 말인데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야 하나? 어쨌든 굴러가고 있는데 재고를 통째로 옮기는 것도 쉬운 일도 아니고 시스템을 새로 배우는 일도 쉬운 일도 아니고 바쁜데 신경 쓸 여유가 어딨어. 그냥 뭐 이대로 있을까? 충분히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옮기는 일은 사장님이 거의 할 게 없어요. 업체에서 재고이관 스케줄 잡을 거고요. 시스템 세팅할 거고요. 차량 보내는 것까지 다 해줄 겁니다. 대표님은 평소처럼 주문 받으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인데요. 이게 더 중요해요. 진짜 찝찝한 게, 진짜 위험한 거는 옮기는 게 아니라 찝찝한 채로 버티는 게 더 위험해요. 아까 둘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후순위로 밀려서 터진다던, 이제 속이 터진다던 그런 분들, 처음에는 귀찮으니까 그냥 쓰자 하셨던 분들이거든요. 버티면 버티는 비용이 옮기는 비용보다 훨씬 더 비싸지게 될 수 있어요. 자, 오늘 꽤나 길게 얘기했는데 사실 이 영상의 목적이 그러니까 뭐 3PL을 써라는 거야? 뭐 그렇게 느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만약에 3PL을 이용을 하실 생각이라면은 어디에 맡기든 적어도 손해는 보지는 말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만든 영상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얘기한 거 딱 3개만 챙겨가세요. 지금 알아보고 있는 어떤 곳이든 그대로 던져보시면 되는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 재고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나요? 둘, 평균 응대 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셋, 제 주문건으로 예상되는 한 달 총 비용 말해주실 수 있나요? 이 3개를 물어봤었을 때 답이 시원하게 나오면 거기가 좋은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혹시 직접 견적을 비교해보고 싶은 분들은 고정 댓글에 링크를 클릭하셔가지고 총 비용 계산기로 한번 계산해 보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비슷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에게도 닿을 수 있게 좋아요랑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영상에서 또 볼게요.